과거에 공직에 근무할 때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해주는 말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도와줄 사람은 없어도 해꾸지할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많다네. 모든 사람은 도와줄 능력은 없어도 남을 망하게 하는 능력은 있다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젊은 날 그 시절에 그 말이 선뜻 와닿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려고 열심히 임무대로 수행하면은 평가받고 평가대로 승진도 하고 보직도 받는 거 아니겠나.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대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까 안 할까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산다면은 오히려 병이 생겨서 큰일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악인이고 악인은 모든 생각하는 짓이 다 악한 생각입니다. 왜 악합니까? 남이 망하기를, 남이 실수하기를, 남이 잘되지 못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아침에 사다리 차를 대놓고 대통령 관저 담을 탄 없는 그 경찰관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구나. 대통령께서는 어찌됐길래 이 세상에서 칼 들고 잡으러 오는 사람밖에 없는가?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현재 대통령이고 탄핵에서 기각되면 노무현 대통령같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임무를 수행할 텐데 과연 저들은 무엇을 믿었길래 저렇게 악을 쓰고 극렬하게 덤벼드는가? 불과 얼마 전에 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저자들인데 저 자들이 어디와 누구와 내통을 했길래 아니면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이었길래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가짜 영수증을 들고 가짜 도장을 찍은 그 영장을 들고 대통령 관저로 들이닥친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선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만약에 총 한 발 쏘면은 그 안에서 수백 명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호실 직원은 다 특등사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최고급 화력이 장착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형상 체포하러 오는 조는 공격하는 조이고 관저 안에 있는 경호원들은 방어하는 그러한 그 조입니다. 그래서 병법에서 말하기를 공격과 수비, 공자가 방자를 이기려면은 현존 전투력이 3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자와 같이 특수한 그 요새는요, 3배가 아니라 30배가 넘어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기기 힘듭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총을 쏘았으면은 거기에 그 체포조로 들어왔던 1000명은 다 죽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밖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시민들도 다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결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희생은 안 된다. 피를 흘리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고 내가 출석하겠다. 공수처에 출석하겠다. 그래서 어제 출석을 하시고 그 안에서 벌어질 뻔했던 유혈 사태는 이제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총 한 발이요, 화살 한 발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라예보의 총탄 한 발이 1차 대전으로 이어졌고 중국의 만주 노구교에서 쏜 총탄 한 발이 중일 전쟁으로 바로 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말려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피 흘리지 않는 것을 원하셨고 또 넓게 보고 통 큰 정치를 바라셨기 때문에 어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 남 잘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가까이는 한 엄마의 배를 빌려서 나온 형제간에도 그렇고 또 도원결의와 같이 우리 영혼이 하면서 피를 흘리고
술을 함께 마셨던 그러한 동지라는 사람들도 결국은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이 세상은 묘하고 아이러니한데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의기투합하여 야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은 그들의 차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남을 해꾸지하거나 남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2년 7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주변에 돌아보니 해코지하고 등을 돌리고 창을 뒤로 숨겨서 자기를 찌르는 자격밖에 없다는 것을 직무 정지된 몇 개월 사이에 깊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내가 직무가 정지되고 보니까 내가 진짜 대통령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 길거리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구호를 들었고 그리고 사랑했던 제자들, 사랑했던 부하들이 자기 손으로 임명장을 줬는데 그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반기를 드는 것을 보고 또 내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삽니다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면서 많은 음해와 많은 모략과 많은 중상 비방을 받았습니다. 꿋꿋하게 잘 버텨왔습니다마는 큰 대궐의 건물도 흰 개미가 기둥을 자꾸자꾸 갉아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울고 집이 무너진다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음해하는 세력, 또 나를 반대하는 세력, 내가 죽기를 고사라도 지내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과묵해. 누가 뭐라 해도 반응도 하지 않아. 대단해. 이런 칭찬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들이 만든 생채기가 전체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저 자신은 높은 출세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정말로 많은 비난과 정말로 많은 정말 중상 모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총각 때 그 결혼한 동기생 부인이 저에게 음행을 요구했습니다. 음행. 포티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시듯이 자기와 같이 자자고 추파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야단을 쳤는데요. 그 여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음해를 해서 정말 저를 공경에 몰아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갔지만은 저는 이 세상에 뻔히 살면서 감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죠.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뿐입니까? 제가 기무사령부, 보안사령부 전입을 해서 그때 전입 장교들이 교육을 받는 기초반 교육이 있는데 거기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이사관학교와 ROTC와 또 기타 기행 출신들 하여튼 자기 기별에서는 1등, 2등 한다는 내노라는 사람들이 거기 다 왔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를 했죠. 제가 거기서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우등상을 받았는데요. 우등상을 받은 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가장 오지로 제가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 훌륭한 지휘관을 만나서 정말 마음 놓고 많은 것을 배우고 제 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1등한 죄로 강원도 오지로 쫓겨가는 그러한 참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1등한 사람은 대통령을 모신다 해서 수색이나 가까이에 보직 주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저 혼자만 유일하게 1등하고 저기 쫓겨갔잖아요. 그리고 제 이후부터는 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참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말 저를 둘러싼 사람의 문제입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은 못 내립니다. 한때 제가 명리학의 고수들을 많이 만나서 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기도 하죠. 그런데 제 외삼촌께서 제가 강원도 저 산간에 들어가서 있을 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질 아닙니까? 생질 힘내게. 자네가 못생겼는가? 배움이 부족한가? 어디 가서 남에게 꿀리는가? 나는 자네를 믿네. 다시 재기하면 되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서는 가장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와 관련된 그 비밀 하나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의 외할아버지, 외삼촌의 아버지께서는 한학에 정통하시고 명리와 풍수에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셨는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연월일시 사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분석해보고 통탄을 하셨답니다. 사주는 정말 기가 막힌데 여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풍파가 많다. 많은 사람의 모함과 질시를 받을 것인데 이것을 벗어나려면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녀석 성격이 아마 불같을 거야. 강직할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늘 고민 걱정을 했답니다. 그러나 제가 순간적으로지만은 잠시 한 10년 20년이지만은 잘 나가니까 속칭 우리 그 외삼촌께서는 늘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하면서 제가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추운 겨울에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힘을 내게 다시 이 세상은 재개할 수 있다네 하면서 말씀하신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과천구치소에 가 계신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몇 가지 그 신문을 보니까 어떤 그 좌파 농객인데 이 머저리 좌파들아, 너희들이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고 윤석열을 다시 돌아오게 만든 너희들이 1등 공신이야. 가만히 두면은 정말 지리멸렬해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서 영원히 아웃시킬 수 있었는데 너희들의 무리와 조급함과 착각이 결국은 윤석열을 영웅으로 만들고 말았어. 이렇게 어떤 좌파 패널이 글을 쓴 걸 공병호 박사가 소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람도 불고 따뜻한 햇빛도 비치고 또 서늘한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또 장갑을 끼고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할 정도로 추위도 몰아치지만은 그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또 뜻을 펼치고 또 노쇠에서 이 땅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입니다. 인간은 원래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부정적인 역사관입니다. 재판관계에 보면은 마지막에 몇 번이나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어. 자기들 스스로 왕이야. 그래서 하는 짓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후나 이대로의 모습 인간이 그대로 존속된다면 영원히 변치 않은 큰 명제일 것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청교도들이 만든 미국이 어찌하여 반청교도적인 일만 집만 찾아가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재자라고 자부하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섹스하지 않는 젠더는 신부가 되어도 된다, 사제가 되어도 된다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에 실증을 느끼고 뭔가 더 짜릿하고 뭔가 좀 기가 막힌 게 없나 하고 고민하다가 동성연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동성자들이 섹스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교황이 말하는 섹스는 뭘까요? 평생 총각으로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교황은 성관계를 몰라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희들이 젊을 때 효봉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러브스토리 소설을 잘 썼어요. 그때 제가 소대장 때인데 우리 연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점심 드시다가 아니 스님은 여자를 모를 텐데 어떻게 리얼하게 이걸 쓰지? 그 참 희한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저도 앞으로 남은 인생 열심히 하겠지만은요, 정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다져보고 정말 나를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걸려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6위라고 떠들지만은 사실은 동아시아에서는 꼴찌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죠. 우리가 중국을 사실은 이길 수가 없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망조가 늘었지만 러시아도 강대국입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노심초사 주변을 살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게 가까이 있는 사람과 친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중국하고 친하면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지 않느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중국은 강할수록 주변국을 복속시켰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 왕을 임명해도 자기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강대국 중국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한나라 무제 이후에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저앉는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어찌됐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1대1로 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중국 영토입니다. 땅으로 가지 못하는 데는 바다로 가야 됩니다. 바닷길로 모든 것을 중국 해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1대1로 정책인데 1대1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정말 각성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각성은 없었고 이미 그 당시에 들어와 있던 공자 학원을 중심으로 우리는 공자에 대한 또라이거든요. 저도 유학자의 자손입니다만은 정말 공부해 보니까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유학, 그것을 우리는 받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이나 10%도 안 되는 양반 사족이 90%의 백성을 목숨을 생계를 지고 자기들은 벼를 불리고 그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그러한 세월이었습니다. 500년 세월 동안 그렇게 산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겁니다. 지금 북한은 그 이후에도 계속 김씨 일가 왕조의 그 어떤 독재에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변변한 저항 한번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를 해코지 할 놈이 누군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회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을 망가뜨릴 강대국은 누군가 늘 생각하고 유념하고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성의 문제고요. 지식의 문제, 또 지혜의 문제, 집단 지성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그 현실을 승화시키지 못해서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을 공격하고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좌파, 종중, 주사파들입니다.